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쌍따옴표를 땄는데 종천 의원의 얘기입니다. 오늘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탈당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해관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걸 보고 또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우사 하잖아요. 지금만큼 선당우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쪽 집 네. 얘기로 왔습니다.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 돌려드려야 될 얘기가 참 많네요. 네. 이 앞서 지금 조응천 의원이 실제 정청래 의원이 자진해서 탈당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좀 많나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께서 보다 더 낮은 자세로 진정성이 더 보일 수 있도록 불교계에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있었고요. 예. 실제로 그런 마음들은 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정청래 의원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려 보고요. 며칠 전에 정세균 전 총리님과 함께 의원 40여 명이 함께 가서 108배를 조계사에서 예. 드리곤 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했고요. 드리면서 느꼈던 것은 어찌되었건 이 여러 이 오해와 갈등을 최소한 풀고 함께 다시 한번 화해와 화합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혹시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종천 의원과 더 친합니까? 정청래 의원과 더 친합니까? 그건 너무 뭐 예, 알겠습니다. 다 친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조응천 의원님의 입장에서도 상황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어떤 여러 변수들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을 거고요. 예. 아마 정청래 의원도 그 당시 조계사의 108배 하는 그 현장에도 왔었고 함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마음들이 좀 더 진정성 있게 또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조응천 의원도 얘기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해권이 찾아왔다라고 올린 걸 보고 의아스러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선거 앞두고 정청래 의원이면 또 당의 핵심 의원인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아스럽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해관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해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밝히지를 못하고 있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자체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장경태 의원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정청래 의원님은 왜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까? 제가 보기엔 윤핵관이 하도 뜨겁고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 워낙 자주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패러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패러디가 아니라 뭐 저는 그렇게 용어에 생각합니다. 대한 네.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찾아왔으니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찾아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아마 누군가는 왔었겠죠. 예. 누군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의 어떤 승리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또 불교계와의 화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권유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뭐 아마 핵관이라고 패러디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아까 장경태 의원님 얘기에 따르면 둘간이 조용히 나눴던 얘기들이 밖으로 회자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의 취재 결과 전원을 통해서 알려지는 내용들과 달리 해당 사람이 직접 특히 대한민국의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와 가까웠던 사람이 국회의원에 찾아와서 탈당을 권유했다는 얘기를 밖으로 여과 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은 아까 우리 장경태 의원님 얘기에 빌어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김병민 대변인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요. 예. 정청래 의원님의 이해관 이 표현은 SNS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공개 회담에 배석 접시 한 회담이 유출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안이죠. 이해관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싶으시면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죠. 표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해관이라는 표현 내에는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사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뜻을 빌어서 집권당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대화 내용까지 모르죠. 내용이 나와 있는 건 그 내용인데 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자진 탈당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왕좌왕 힘들어하는 모습을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본인 글을 확 올려버리게 되면 아까 장경태 의원님 말처럼 그 당은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정당 아닙니까? 뭐 이른바 이해권이 찾아왔다는 아니, 것 자체보다도 네. 정청래 의원이 그 글을 올린 공개적으로 올린 것. 이건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느냐. 여러 불쾌감이나 혹은 서운함 등이 작동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일지 아니면 후보 간의 회담을 총괄 본부장으로 보이는 사람께서 본인 분께서 이렇게 이 자격 운운하면서 공개하는 게 참 온당한 일인지 저는 좀 두 가지가 완전 차원이 다르다고 장경태 의원님은 생각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조홍천 의원 얘기를 보면 탈당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경태 의원은 또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주변에 없다.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 민주당 내에서 그거- 있는 2명의 국회의원이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사 그렇다할지라도 그런 민주당에는 대화를 하지 않죠. 네. 국회의원이 많아서 아, 그럴 수 있어요. 워낙 아니, 다른 우리 목소리들이 많다. 김영민 국민의힘은 대변인께서 아직 별로 없어서 네. 그럴 수 있지만 잘 모르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국회의원들끼리 대화를 그렇게 막 누군가의 동료 의원에 대한 탈당과 이런 여부를 실제 열어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박덕흠 의원이 복당할 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대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일단 정청래 의원의 탈당 얘기가 왜 나왔냐. 어제 이제 저희가 뉴스 설계에서도 다룬 바가 있지만 과거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국감에서 불교계를 향해서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라고 3.5kg, 2.5kg 떨어졌는데요. 가려면 그냥 통행세 받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g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예, 그 뒤에 이제 봉이 김선달이란 부분, 사실은 통행세 부분은 언론에서도 몇 번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봉이 김선달이란 부분이 좀 이제 네. 마음이 불교계에서 많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여러 번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항의 시 뭐 정청래 의원 사퇴하라 이런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고요. 예. 관련 사진들을 보면 지금 각 전국 사찰에 저렇게 정 의원은 사퇴하라, 정청래 의원 사퇴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도부도 사과하고 이재명 후보도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17일이죠. 17일 가서 앞서 얘기했듯이 108배, 108번 절을 하면서 불교계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했는데 그 뒤에도 내일이 이제 전국 승려대회죠. 전국 승려대회를 열고 근데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는 또 참여할지 아직 미정이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참여를 하는데 정청래 의원 참여할지 미정이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본인도 사과를 불교계 했지만 불교계가 안 받아들여주는 모습 보이고 거기다 탈당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 내가 이제 못 참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마도 여러 가지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불교계의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이 여러 가지 불교계 입장에서도 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해왔고 이미 뭐 이 1000년 이상 혹은 우리나라에 정착했던 종교로서 여러 가지 이 정말 이 사찰 내의 경례를 또 이 관리 감독하고 자연보호하는 등의 노력들을 해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예. 과정에서 이 박정희 정권 때 소위 이 강제로 사실상의 몰수에 준해서 이 뭐 강제 공원화하고 또 입장을 이 여러 가지 입장과 통행에 대해서 이 지정하면서 강제 지정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이 역사 의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더 이 국정감사라는 또 짧은 시간 안에 다 그 부분을 이 역사성까지 다 검토해서 또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찌되었건 저희가 전국 승려 대회를 통해서 불교계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더욱더 겸손하게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청래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또 이 전국 승려 대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실 거고요. 또 이미 지금 17일에 이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저희가 원내대표 또 윤호중 원내대표님도 함께 가셔서 여러 이 총무원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무원장께서도 여러 고심을 하시라 보고요. 아마 이 전국 승려대에서 어떤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지도부가 판단하는 몫이지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예. 네, 언젠가 아니 이제 아시겠지만. 좀 정청래 의원이 내일 송영길 대표도 이 승려대회에 참석해서 일단 불교계를 좀 누그러뜨린다고 하는데 정청래 의원은 앞서 이제 제가 보도를 보면 참석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밝혀서 또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탈당 얘기까지 듣는 바에 내가 나도 못 참아. 약간 저가 보길 땐 약간 이런 정청래 느낌이어서. 의원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예.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발언 취지에 대해서 이미 충분하게 본인이 숙고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불교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이렇게 행동하기까지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내용들에 대해서 입장을 충분하게 피력하고 있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숙고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동료 의원 한 명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 지도부에 떠미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건 뭐 지도부가 그럼 탈당을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관계자들 그리고 함께 몸을 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정청래 의원,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 선거 국면들을 이겨내거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함께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님의 입장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게요. 조계사를 찾아서 108배를 하셨고 또 여러 인터뷰와 또 총무원장님을 찾아뵙고 또 같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또 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비공개 간담회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여러 가지 이 반성과 사죄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미 같이 이 조계사 방문에 총무원장님과의 이 간담회 또 108배까지 했던 노력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사과하면 개사과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또 7분밖에 안 되는 질문조차 받지 않았던 그 짧은 기자회견 정말 그 부분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과라면 다시 한번 나오셔서 다시 한번 사과하시고 지금 이번에 네. 사과의 정신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MBC 스트레이트는 또 가처분 신청 또 내셨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이번엔 알고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과의 어찌됐건 사과에 진정성이라는 대한 건 진정성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본인에게 겁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고하고 진심으로 가슴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게 되는 내용일 텐데 우리 장경태 의원님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슈들이 제기됐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나서 다시 상대 정당을 끌어다리는 듯한 정치, 이 공세에 대한 자세하게 행동을 설명드렸습니다. 표현드리게 되는데요. 사과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게 된다면 우리 장경태 의원님처럼 기승전결, 시종일관 다른 정당에 대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게 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한번 좀 워낙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이 모습도 우리 기억해 주셨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7 보궐선거 이후에 오죽하면 이런 행태들 때문에 외신에서도 4.7 보궐선거에 패배하고 났던 민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활자까지 영어로 적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내로남불이라는 정당의 예. 꼬리표를 우리 장경태 의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불교계가 민주당에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발언 때문에 그 지난해 10월 발언이긴 한데요. 상당히 이제 분노를 하고 있고 그러자 이제 김혜경 씨도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도 이제 여러 사찰을 돌면서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 또 그러니까 성난 좀 불심을 좀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찰을 방문해서도 계속 약간 그 문제로 촉발된 이런 것들을 좀 달래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이제 관련 회의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종교단체에서 뭐 국회 의원직 사퇴해라 이런 걸 아무리 대선 전이지만 이게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희가 아침 회의에서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대선 48일 전에 두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불교계가 너무 심한 네. 지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의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계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 발언 때문에 이게 이제 여과 없이 많은 국민들에게 다 많은 내용들이 알려지게 됐고 정청래 의원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충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고민이 되게 되는 건 선당 후사 등을 언급하게 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나 스스로의 정리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헌신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날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되거나 도덕적으로 무리를 빚었던 많은 의원들에게 문제가 제기되면 처음에 조금 억울한 마음을 피력하다가도 결국 스스로 탈당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의 글을 보면 절대로 내가 왜 여기서 나가야 되게 되는지 결국 당 전체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본인에 대한 행동보다는 억울함에 대한 표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정청래 의원의 행동과 말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것 같고 거기에 숟가락을 얹게 되는 건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이 표현하셨지만 정청래 의원과 사적으로 친분을 오래 갖고 있었던 정치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흔히 말하는 이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또 눈치를 보는 그런 정치인들의 행동들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불교계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여러 번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의 출당 의원직 사퇴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내일도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과도한 것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대선 전이어서 민감한 질문일 것 같은데 김병민 대변인이 정청래 의원의 사과가 진심이었지 않기 때문에 불교계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모범 답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김병민 대변인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질의보다도 오히려 이후에 빠른 사과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이후 이 수습하는 과정이 좀 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뭐 저는 조만간 이제 교회 이 목사님들께서도 이 전국대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예배당을 폐쇄 명령했던 도지사가 있었는가 하면 이 신천지 예배당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했던 대검 검찰총장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의혹이 목사님들께서도 전국대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 근데 정청래 의원이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 친문에 나름 또 목소리가 높은 의원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대해서 또 선대본 지도부에 대해서 이해관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갈등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다른 당 문제에 대해서 과하게 있는 내부의 문제를 갈등을 막 증폭시키기 위해서 타당에서 말을 얻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사일 것이고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사가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을 찾아가서 얘기했겠죠.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네, 이런 얘기들을 과하게 증폭시켜서 당내에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쾌했다 뭐 이 정도. 잘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